정권 교체의 영향일까요? 드디어 3년 만에 보유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똘똘한 한 채, 싼 집 여러 채.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더 세금을 많이 물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권 교체 영향일까요? 드디어 3년 만에 보유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이 다주택자에 대한 철저한 차별과 응징, 심지어 이 고위공직자가 될 때는 이 다주택을 해소하도록 했고요. 다주택을 해소하지 못했으면 현직에 있는 고위공직자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부동산이 급등하던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을 감안하면 이런 정책이 반드시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를 매길 때 이른바 중과세율이라는 걸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주택이 세 채일 때부터입니다. 하지만 이 조정 대상 지역 두 채부터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은 굉장히 광범위했죠. 서울은 전부였고요. 지방의 경우에도 이 대도시들은 대부분 조정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도시에서 집을 두 채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됐고요. 1.2부터 시작하고 만약에 12억 원, 공시가 12억 원을 초과한다고 하면 무려 3.6%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런 세율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해 연말에 국회에서 이 종부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오른쪽이 적용이 됩니다. 종부세 기본 공제도 상향을 시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6억을 공제해 둔 걸 9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 9억 원은 다주택자들도 당연히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큰 건 바로 세율 완화입니다. 세율 완화인데 여기서 중과세율이 남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대상 지역 두 채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조정대상 지역 두 채라 해도 중과세율을 적용을 안 합니다. 즉 서울 두 채, 강남 두 채라고 해도 그냥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상관없이 세 채부터는 중과세율을 일단 적용을 하기로 합니다. 이게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이 3주택 중과도 완전히 없애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서 3주택자 중과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예외를 두죠. 자, 바로 이겁니다. 3주택부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만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무조건 3주택자라 해도 그냥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예외냐면요.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로 중과세율 적용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역 관계없이 3주택을 가진 분이 이 세 채의 집의 공시가가 24억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세로 말하면 뭐 한 32억 원 정도 되는 굉장히 부자죠. 자, 그런데 공시가 24억 원에서 일단 9억 원은 공제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것도 예상입니다. 80%를 적용하면 딱 12억 원입니다. 즉 과세 표준이 12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12억 원까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비록 3주택자라 그래도 그냥 기본세율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분은 집 세 채, 시세 32억 원, 공시가 24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집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사실 종부세, 중과세율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주택 수는 별로 앞으로 따지지 않겠다. 과거 정부처럼 주택 수가 많다고 해서 응징하는 그런 건 하지 않겠다. 오로지 주택 가격만으로 보유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게 현 법제도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부세 변화 때문에 올해 종부세는 아주 상징적인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머니투데이에서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 팀장에게 의뢰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제가 그 자료를 재인용해서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강남 한 채, 음마아파트 이 84제곱미터 한 채를 가진 사람과요. 이 대전 유성의 84제곱미터 세 채를 가진 이 두 사람의 보유세 변화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 산정의 기초는 공시가입니다. 그래서 음마아파트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20억 2천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저기 나오는 15억 4,400만 원입니다. 올해 많이 내렸네요. 그런데 이 내린 거는 대정 유성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정 유성 세 채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억 5천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저기 나오다시피 9억 8,400만 원입니다. 이거 역시 많이 내렸습니다. 오히려 음마가 좀 더 내렸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공시가격 차이는 지난해 7억 7천만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올해는 5억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음마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이만큼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보유세는 어떨까요? 보유세라 함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개념입니다. 우선 2020년까지는 이 음마 아파트가 더 나왔습니다. 대전 유성 세 채가 456만 원, 그리고 음마 아파트가 565만 원입니다. 뭐 이 차이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죠? 공시가가 높으니까 보유세는 당연히 더 나오죠. 그런데
2021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전 유성 세채가 1,040만 원이 됐는데 음마 아파트는 865만 원이 된 거죠. 오히려 대전 세채가 더 보유세가 더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2022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사실 대전 유성 세채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좀 억울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난해 공시가격이 음마보다 7억 7천만 원이 낮은데 보유세는 뭐 100만 원 이상 더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항변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은 아까 설명드린 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채 혹은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 채면 이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됐죠. 그러면서 이 대전 유성 세 채가 음마 아파트보다 보유세가 더 나오는 일이 지난해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완전히 보유세가 역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 유성 세 채는 965만 원에서 272만 원으로 많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음마 아파트도 많이 낮아집니다. 883만 원에서 451만 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나네요. 하지만 음마보다 이 대전 유성 세채가 워낙 많이 내리기 때문에 두 사람의 보유세는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은 271만 원, 음마는 451만 원 이렇게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음마가 더 내는 결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 둘 다 모두 보유세가 많이 줍니다만 이 대전 유성 세채는 이 주택 보유세가 아니라 그냥 주택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 방식을 크게 변경하면서 더 큰 혜택을 봐서 더 많이 보유세가 줄어들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1주택자의 뭐 보유 기간이라든지 연령에 적용되는 이 세액공제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약간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유세 역전은 뭐 기정사실, 틀림없는 사실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보유세라고 하는 게 뭐 주택 수를 따지는 것보단 그 집이 비싼지 싼지에 따라서 매기는 것이 바로 보유세의 기본 철학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개편하는 게 맞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해왔고 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왔습니다. 자, 사실 뭐 문재인 정부 시절로 돌아가면 저렇게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철저한 차별과 응징이 뭐 전혀 일리가 없는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주택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다주택을 해소하라고 하는 강력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1주택자는 선이고 다주택자는 적폐고 악인 것처럼 그런 프레임까지 씌워졌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래서 올해 드디어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많은 분들이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실 거로 보입니다. 반면에 뭐 이 똘똘한 한 채를 가진 분들은 뭐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투기꾼도 아닌데 나는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에 불과한데 왜 내가 상대적으로 저 지방 세 채를 가진 분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느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이렇게 좀 위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유세가 정말 많이 내립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이 정부의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이 뭐 역대급입니다. 역대 최대 20%가 가까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보유세가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제도 변화를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공시가격이 낮아진 것은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만 그래도 당장 공시가격이 낮아지고 보유세가 낮아지고 그리고 또 이 공시가에 연동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이 허들이 낮아진다고 하면 그건 뭐 나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올해 이런 제도 변화에 따른 이런 보유세 부담 완화가 알려지면서 앞으로 이 주택시장에서 이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 종부세 중과가 없어지면서 보유세가 크게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당장 뭐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할 그럴 요소는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강남 한 채와 지방 세 채, 이 역전된 보유세 부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